자, 어저께 이제 조이대 관련된 그 의혹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이대가 갑자기 6시에 발표를 한다고 해서, 미리 티나? 그 생각을 나도 했는데. 사태인 줄 알았어. 사태인 줄 알았는데 사태 아니었고요. 거짓말, 아니, 무성의한 해명으로, 자기의 의혹을 변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안 만났다고는 안 했어요. 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관련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나 그냥 만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 만났으나 우리 그냥, 소일 얘기했다, 딴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만났다는 거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렇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김충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했던, 누구야. 전 검찰총장 정상만? 정상명. 요런 사람들하고는 안 만났다라는 거거든.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구나. 네. 결국은 한덕수하고 만남은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한덕수하고 만났다고 하는 정황 증거 내지는 뭐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사진이라든지 주변 증인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덕수를 안 만났다고는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슨 얘기 한 거는 어차피 지네 둘만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만난다는 자체가 이 민감한 시기에 만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의심이 가는 거고 누가 거기 만나가지고 요즘 수영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물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기 지위가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만남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그 말을 어느 정도 믿어줄 수도 있지. 바로 행동했잖아. 그렇지. 바로 출마하고 개판치고 권한대항으로 개판치고 이런 짓거리들 거짓말하다 걸리고 이 짓거리를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만나갖고 말을 한 거에 대한 실제적인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둘밖에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둘 다 부인을 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만일에 한덕수가 이미 특검에 이거를 진술해서 불었으면 근데 한덕수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지금 했는데 조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라든지 한덕수가 감형을 받으려고 실은 조이대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 것도 맞아요 라고 나중에 한덕수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할 건데? 지금 조이대는요, 전전긍긍하고 있어. 뭐가 터져 나올지를 몰라서 어떠한 증거를 지금 야당이나 이쪽 쪽에서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만난 거. 이거는 아예 말도 안 했거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혔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정무 라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야. 민정이래요, 민정.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요 공직자들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공적으로 이걸 확인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만남에 대한 내용이 어디 민정실 안에 기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오늘 뭐 서영교 의원이 경공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 둘이만 알고 그럼 우리 둘이서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 둘만 알고 있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덕수가 만일에 권한대행 입장에서 차기 대권을 꿈꾸면서 다음은 나야라는 차원에서 움직였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대화 내용을 주변 사람 다 흘렸을 거예요. 무조건 내가 돼. 이재명은 이번에 후보로 못 나와. 조이대가 날린다고 그랬다니까?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든 공유했을 가능성이 커. 왜냐면 조이대는 조용한 실행범이지만 한덕수는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아갖고 대선에 이겨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조이대 주변에는 증언해 줄 사람이 없겠지만 한덕수 주변에는 뭐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덕수가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지. 대선에 나가려고 심지어 후보 바꿔치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대는 이 건을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진다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갑자기 이틀 만에 했나.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희대의 재판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입을 쳐닫고 있다가 야 한덕수 만났지 뭐 이런 거 하니까 갑자기 그것만 딱 얘기하고 딱 사라져. 근데 왜 그것만 지가 얘기하나? 직접 안 하고 윤석열 만난 것도 대답을 안 해. 시켜가지고. 윤석열 만나서 이거 한 것도 대답을 안 해. 그 다른 거 지한테 불리한 거 대답 싹 안 하고 이것만 아니라고 하고 딱 도망쳤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대답해야 돼.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래서 코트넷에 음.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자,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1.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2.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한 일. 3.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4.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5. 대법원 선고 다음 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6.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인 2025년 5월 15일로 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런 일은 희대의 일입니다. 진짜 희대의 사법농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쳐말했어. 만일 이게 그때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민주당의 민주당의 당일화된 이 대응이 없었다고 치면요 후보 자격 날아갈 뻔했어요. 아예 민주당 후보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혼자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치를 뻔했다고. 진짜.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봤을 때, 야, 이걸로 만일에 갔었다고 하면, 대선 1, 2위를 다툴 후보가, 이준석하고 한덕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이지랄을 하려고 그림을 짰나? 그래서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버팅기기를 한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드는 거야. 그래서 단일 안 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짓거리를 원래 하려고 1년 전부터 이미 조이대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놨다는 거 아니야. 득석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렇지. 올라오기만 하면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도 윤석열과의 만남, 요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1년 전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이게 1년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짜놨었는데 윤석열하고 같이 짜놨다. 만일에 계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엄이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으면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렇게 급하게 지정되지도 않았을 거고 여유 있게 이걸 가지고 적법한 절차인 것 마냥 몰아대면서 윤석열이가 언론 프레이하고 막 언론에서 써제끼고 국짐이 지랄하고 했으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사실상 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완벽한 그물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한덕수 얘기 나오고 김충식 얘기 뭐 이런 나오니까 갑자기 한다? 비겁한 새끼지 이거는. 그래서 이건 대법관으로 자격이 그래서 없고 인간으로도 졸라 비겁한 놈이다. 대법관이 본인의 개인적인 법적인 이런 악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에 직접 개입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전에 만났다 안 만났다 내가 이재명을 날려버릴게라고 약속을 했다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방식의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그렇죠.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말을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 그럼 근데 행위가 먼저 일어나 버렸잖아.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게 지금 튀어나온 것 뿐이고, 이제는 이 내용, 지금 방금 방금 1항에서부터 6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의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치권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돼. 그러니까 조의대는 무조건 가는 거야, 이제. 특검 해야 돼. 응? 지금 다시 내란이 일어났고 무슨 나라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정당한 법 집행에서 조의대는 어떻게든 갈 겁니다. 가는데 시기의 문제고 어떤 방식으로 퇴진하느냐의 그림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도 졸라 짜증나는 게 천대엽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때 로고 기록 내놓으라고 이틀 만에 이거 다 볼 수 있냐 6만 쪽 8만 쪽 이거 다 볼 수 있냐 로고 기록 내놓으니까 그거 안 된대잖아. 아직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새끼 똑같은 새끼들이야 다. 이게 문서로 나눠줬다 그래. 문서로 나눠주기 복사하기도 안 되는 시간에 복사가 안 될 시간이라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전자문서로 나눠줬다는데 전자문서에 올라온 예가 없어요. 뭐 전자문서에 올리는 건 그냥 올리나? 전부 다 파일 스캔하고 중요 자료들 복사해 갖고 올리는데 그것도 똑같이 시간이 로그로 올리려고 하면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야. 이건 대법관 전부가 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공범이야, 공범. 다 싹 다 계엄 공범이에요, 이거는. 내란 공범이야. 이 로그 기록에 접속을 해갖고 그 해당 대법관들이 그거를 다운받아서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이 안 돼, 지금. 그것도 못 내는 놈들이 무슨 뭐 사법권 독립을 그러면서 서초동에 1조 4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달라고. 사무실 주세요. 75평 깜빵에 확 다 몰아넣을. 7평도 넓다, 니들. 에휴, 진짜 짜증나. 아니, 판사가 하는 일이 뭐야? 그냥 올라온 서류만 검토하는 거 아니야. 책상 하나에, 넓은 책상 하나에, 그 골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이지. 75평이 왜 필요하냐고, 75평이. 그 안에 뭘 꾸미려고? 뭐, 집도 75평이면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얘도 무슨 골프 연습장부터, 아니, 뭐 잠깐만. 실내 정원까지 다 꾸며도 75평이면 떡을 치겠어요. 75평이면 안에 화장실도 한 두세 개 넣을 뭐 수 있 자, 목욕탕 서초동에 75평 아파트면 100억이 넘어. 와, 대박이다. 서초동에 75평 전용으로 75평 면적으로 아니. 아파트를 분양해서 판다고 생각을 해봐. 사무실이 75평이면 문 열고 내 책상까지 가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 대법원이 거야. 그런 걸 내놨다는 거는 국민들 알기를 개되지도 않은 거예요. 야, 이렇게 돈 들는데 할래? 해봐? 이거잖아. 지들 잘못한 거 생각도 하나도 안 해. 일개 임명직 판사 새끼가 그것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정년 오버해갖고 관영차 타고 국가서열 3인가? 대법원장이 5위인가? 아무튼 의전까지 받아가면서 맨날 이재명 대통령님 참석하는 행사에 꼬박꼬박 따라가더라. 와, 나 진짜 웃으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보면 저게 사람인가 싶다니까요. 틈만 나면 노리고 있는 거지. 각오를 새롭게 다지나 보지. 아, 그때 내가 쟤를 보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더 소름 끼쳐요. 더 소름 끼쳐요.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웃으면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그 중요 자리마다 얼굴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놈이 당신은- 대한민국 응. 의전서열 3위라는 게 말이 좀 되냐고. 테러범이지, 이거는. 조의대가 테러범 수준이야. 아무튼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처리는 가게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버티고 추한 꼴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윤석열처럼 마지막까지 발악을 할 거고요. 오늘 그 합의재판부에서 노소영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지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속보가 안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네, 1조 3, 저는 사실 어제 우리는 이 새끼가 자기 물러나려고 그러나?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노소영 판결이 있는데 물러날 오늘 리가 그렇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그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야, 원래 우리 계획대로 판결해 라는 걸 종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대법관 회의 모아놓고 내일 모레 내가 큰 건 한 건 있거든. 내가 니들 꼬치 좀 나눠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날 지켜야 돼.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어제 기자회견의 목적은 분명해지네요. 오늘 판결이 만약에 정말 그대로 나면은 오늘 시간 판결을 벌려고? 위해서 시간 벌기를 한 거구나. 아무튼 법을 만든 놈도 아니고 만들어진 법 안에서 법대로 집행을 해갖고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해라. 모든 국민들이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라라고 일을 시키는 월급쟁이가 법관인 건데 이건 뭐 법을 만든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통해서 봉사해야 될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이런 짓거리를 하게끔 그 권력을 누가 용인해 줬냐는 거지. 이번 기회에 특검해야 돼. 임명직 공무원들에 관한 뭐 임기 보장 제도니 뭐 어떤 이런 것들 싹 없애버려야 돼요. 자르려면 바로 너 내일 그만둬. 장관처럼. 그럼 바로 그만둬야 되는 요런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야 됩니다. 대법원장도. 자, 일단요,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오늘 중요 판결 2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추가 사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이 이혼 사건이 이제 다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떠들었기 때문에 찔려가지고 아니, 뭐, 안 하고 못하니까. 다 봐. 왜 그래? 우리나라의 핵심 그 코어에 계신 이 중요한 인사들은 다 우리 방송을 봐. 우리 방송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잖아. 분명히 이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딱 오해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강행한다고 치면 이게 퇴직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홍 작가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도 어쨌든 조희대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네. 사실은 기자회견에. 전원 합의체 만들기 전에도 저 전체 지금 뭐 법원장 회의도 아마 그런 목적에서 나는 했다고 봐져요. 돈이 최고지 지금 지네들 입장에서. 어차피 조희대는 특검 가만 수사 받아야 놔둬도 된다. 임기가 2년밖에 안 남기도 했지만 얘를 명예퇴직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